네, 9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려 64,000달러 중반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선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알트들도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움직임이 간단치가 않고, 이 솔라나, 에이다, 수이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더 짙은 그린 컬러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인링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슬 4분기 강세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2% 넘는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무엇보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게 곧 유동성 확대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모두의 호재로서 작용을 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65,000달러, 좀 더 정확히는 65,500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돌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인가, 최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다시금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빠졌는데 58%대를 훌쩍 넘어섰다가 지금은 57%대 중반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40%대 중반 이 정도까지만 쭉 빠져주면 이제 알트 시즌 오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이 분위기가 좋은데, 뉴욕 증시 역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엔비디아 호재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AI 칩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착수했다. 4분기에 45만 개 출하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증시 아주 긍정적인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중국발 호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빡세게 등장을 해주면서 알리바바 등 중국계 주식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 대량 생산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AI 테마는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따끈따끈한 테마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호재가 나왔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관련 AI 종목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 연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11월에도 B컷 단행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 지금 솔솔 꽤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B컷 베팅이 6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4분기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로 부각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나오는 데이터들을 봐야겠지만, 일단 9월의 B컷 같은 경우에는 침체 우려보다는 유동성 확대에 방점이 찍히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증시, 이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까지 유동성 확대, 이렇게 지금 등판을 해버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많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번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이게 급락했습니다.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로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 103.9보다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월 대비로 보더라도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3년 최대 낙폭이라는 점이 이게 또 살짝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곤 있는데, 일단 증시에서는 이런 우려점보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한 악재보다는 엔비디아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예민하게 챙길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의 이코노미스트 다나 피터슨, 이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한 기관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수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소비 심리 악화가 나타난 것은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건강하고 실업률은 낮은 데다가 해고도 적고 임금도 오르고 있지만 임금자들은 더 적은 근로시간과 임금 상승률 둔화, 구인 건수 감소에 반응을 했다. 참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놓고 예단하기가 참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조금 더 등장하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11월 연준이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11월 전후로 이 4분기 통틀어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재밌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번 중국발 경기 부양책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급등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고 이미 과거 패턴을 통해서 중국이 돈을 풀면 비트코인 반등하더라. 이건 약간의 뭐랄까 공식처럼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올해 2월에 지준율 인하로 1,400억 달러를 투입하기도 했다. 이게 지금 3,677억 달러죠. 제가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100% 이상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레포를 통해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를 더 쉽게 만들어주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빡빡 불어넣는 거죠.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했다. 이거는 지난해 10월에도 올해 2월에도 확인이 된 부분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발표가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으로도 강세가 전망되는데 3데이 차트를 보면 상승 깃발 패턴이 확인이 된다. 진행 방향에 따라서 78,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데이 차트니까 얼추 10월로 접어드는 어느 시점에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10월은 아니더라도 4분기에는 새로운 고점 정도는 74,000달러 위에서 충분히 형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의 전망 역시 여전히 상당히 긍정적이고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9월의 마지막 주이자 4분기까지 이제 6일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몇 년에 걸쳐서 컵앤핸들 패턴을 형성을 해왔고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당신은 준비가 됐나? 패턴에 따르면 이건 10만 달러 돌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준비됐어?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최소 목표 가격은 12만 7천 달러?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월간 차트 인버스 차트를 뒤집은 거죠. 인버스 차트 월간 차트를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 마무리 단계다. 7만 5천 달러 돌파 이후에는 투더문이 예상된다. 비슷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반기 4분기에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괜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플랜 B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양반도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플랜 B가 등장을 하면은 뭔가 시장이 지금 전환 단계다, 긍정적인 전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약간의 인간 지표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플랜 B가 등판을 했는데 이건 단지 시나리오일 뿐이야 라면서 굉장히 약간 충격적이면서 시장에 굉장히 아주 많이 전폭적인 그런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나리오인데 이런 시나리오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점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10월은 이 전형적인 펌프 기간이라서 7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11월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10만 달러 가능성, 그렇게 12월에 대규모 ETF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면 15만 달러 가능성, 그렇게 1월에 개인과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 20만 달러 가능성, 2월에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15만 달러로 하락할 가능성, 3월에 부탄, 아르헨티나, 두바이 등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한다라면 30만 달러 가능성, 4월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구축을 하면 40만 달러 가능성, 5월에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이 전략자산,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구축하는 경쟁에 진입하게 되면 50만 달러 가능성, 6월에 AI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서 자동 매매를 구축하게 되면 60만 달러 가능성,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본격적인 포모가 등장을 해서 100만 달러 올타임 하이 가능성, 26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이때는 이제 분배 단계 50만 달러로 하락할 가능성, 2027년 1년 동안에는 약세장 20만 달러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얘기죠. 지금 이번 사이클 고점, 그러니까 내년에 100만 달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100만 달러는 이거 너무 커요. 보통 지금 기관들 뭐 하다못해 아크인베스트처럼 엄청난 어떤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전망을 견지하는 기관들도 100만 달러는 2030년 이후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뭐 100만 달러 이거는 우리의 어떤 기대감과 희망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너무 큽니다. 너무 큰 숫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한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가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지나친 높은 가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약간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기를 되게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폭적이긴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포모가 등장해서 100만 달러 와우. 아무튼 뭐 좋긴 한데 플랜 B가 어마어마한 어떤 잘못된 예측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 강세장 사이클 동안 어마어마한 어떤 약간 거의 뭐 신적인 그런 추앙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한데 2021년 11월에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 찍었을 때 이 사람이 그 황소가 돌격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2021년 12월에 10만 달러 간다 라고 예측을 했다가 2021년 11월 고점 이후부터 약세장이 시작이 됐고 비트코인 가격이 꼬라박히면서 그때 또 어마어마한 비판을 또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힘이 좀 빠지면은 보트 타고 어디 떠나는 영상, 이 세일링하는 뭐 사진 이런 거 올리면서 여행 갔다 올게 하다가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면은 이런 또 구체적인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간 지표로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전폭적인 얘기 바라보고 있으면 물론 기분 좋죠. 비트코인이 뭐 내년까지 100만 달러 간다라고 하면 뭐 적자는 분들이 다 은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만 달러라는 숫자 그렇게 쉽지 않다. 아직 10만 달러도 못 갔는데 갑자기 뭐 100만 달러 가고 막 이래버리면 전 세계 시총 1위 자산이 되는 건데 당장은 쉽진 않을 거다. 하지만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100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차원보다는 뭔가 지금 시장이 기대감 쪽으로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구나. 뭐 이런 시그널 정도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빡세게 커지고 있잖아요. 빡세게 커지고 있는데 4분기 평균 2013년 이후 4분기 평균 비트코인 상승률을 보면 88.84%입니다. 물론 470%대 상승을 보인 적도 있었고 40% 이상 빠진 적도 있었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이런 적도 있었고 작년엔 분위기 참 좋았죠. 올해도 뭐 비슷하게 조금 모양새가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갖춰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나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11월에도 비컷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고 미국 대선 11월 변수가 있고 대선 이틀 뒤에 금리 이슈가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긍정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재료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 캘린더 일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안게 만들고 있고 또 비트코인의 어떤 패턴, 이 사이클 차원에서 보면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정도의 조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낸다라면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인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4,200달러에서 59,600달러 구간에서 111일 동안 머물렀고 59,700달러에서 65,600달러까지 126 거래일 동안 횡보를 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에는 장기 횡보장에 돌입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8,000달러에서 12,000달러 범위를 수백일 동안 횡보한 이력이 있다. 이런 장기간 횡보는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10월 말까지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수백일 동안 횡보장으로 접어들기에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 시작 지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수백일 동안이라 함은 6개월 이상이라서 뭐 그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코인글래스에서도 10월 말까지 큰 박스권, 다시 말해서 65,000달러에서 69,000달러 이전 강세장 고점까지 2차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면 얼추 조금 객관적인 전망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말이 될지 11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한번 돌파가 나와주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고 뭐 미국 대선이 됐든 금리 이슈가 됐든 큰 거 한 방 들어오거나 큰 거 두 방이 시너지를 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고점 정도 올타임 하이를 74,000달러 위에서 뭐 그게 75,000달러가 될지 8만 달러가 될지 10만 달러가 될지는 우리 같은 개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뭐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겐트로픽,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 2명이 같이 쓰는 계정인데 스위스 블록의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를 보면 6만 달러에서 7만 1000달러 랠리가 있었던 지난 5월과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때와 지금 되게 비슷하다. 이 지표가 강세로 전환된다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라색 라인으로 펼쳐진다라면 신고점 경신 가능성 높다. 이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74,000달러 위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들이나 이슈적인 상황을 보면 이 비트코인 프라이스 모멘텀을 더 자극하는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